자, 이번에 역함수의 성질 한번 봅시다. 자, 역함수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성질들이 성립을 합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를 하면 그거는 원래 함수. 응? 그리고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이 화살 그 대응되는 방향을 반대로 뒤집은 걸 또 반대로 뒤집으면 결국 제자리가 되겠죠. 그다음 역함수랑 어떤 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그거 순서를 바꿔서 합성을 해도 이제 똑같은데 그게 항등함수가 돼요. 응? 자, 뭐 봅시다. 뭐 해볼까? 뭐 아무거나. 자, 예를 들어서 봐봐. F1이 2였어. 응? 그럼 F1이 2면 F 역함수 2는 1이겠죠. 그러면 한번 F 역함수 뭐 2 이런 거 한번 구해보세요. 자, F 역함수 2가 1이니까 F1이죠. F1은 요 앞에 식에 하면 2니까 2죠.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한 식에다가 2를 넣으니까 2가 나오지. 그러니까 넣은 게 그대로 튀어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보면 1이 2로 대응되는데 원래 함수에다 대입해서 1을 원래 함수에다 대입하면 2가 나오고 그 나온 결과를 다시 역함수에다 대입해주면 1이 나오니까 결국 1에서 출발해서 1로 돌아가는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성질로부터 자,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함수랑 그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로부터 어떤 함수랑 F란 함수랑 G란 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잖아. 그럼 이걸로부터 G가 F의 역함수였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나오게 만드는 함수는 역함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G랑 F를 합성을 한 다음에 역함수를 구해보면 자, 봅시다. G랑 F를 합성을 하는 함수에다가 도대체 어떤 함수를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나올까? 이 항등함수가 나오게 만든 함수가 아까 역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요런 사실에서 F란 함수에다가 G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면 이 G가 곧 F 역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G.F란 함수의 역함수랑 G.F란 함수랑 그거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올 거라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이게 항등함수가 되냐면 자,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항등함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결합법칙은 성립하니까 괄호를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G 합성 항등함수 합성 G 역함수가 돼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원래 함수랑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그 함수 자체가 돼버려요. 그리고 G랑 G 역함수 합성해서 다시 항등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이제 항등함수 나오니까 얘가 바로 G랑 F 합성한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역함수인데요. 자, 하는 걸 보면은 이 역함수를 합성을 한 거 역함수 걸 때는 역함수를 다 따로따로 이제 붙여주는데 대신 자리를 바꿔줘야 돼. 뭐 비슷한 식으로 해서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F, G, H 세 개의 함수를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거나 세 개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는데 역순으로 이쪽 방향 역순으로 합성을 해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뭐 방금 여기서 보여줬던 방식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랬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 자, 이제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요런 만약에 합성한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하잖아. F 합성 G가 H다라는 걸 알면 자, 양변에다가 왼쪽에다 똑같이 이게 지금 같은 함수니까 F 역함수라는 함수를 양변의 왼쪽에다가 똑같이 합성을 하면 이게 이 등식도 성립을 할 거라고. 자, 근데 그럼 요 앞에 걸 계산을 하면 이게 항등함수죠. 원래 함수랑 역함수 합성했으니까. 그리고 항등함수랑 G를 합성을 하면 G가 되겠죠. 그래서 G라는 함수는 F 역함수하고 H를 합성한 함수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
합성을 할 때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f를 없애고 싶으면 f의 바로 왼쪽에다가 역함수를 합성을 했어야 돼. 그리고 g를 없애고 싶으면 fg에다가 뒤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g 역함수를 합성을 해줘야 돼. 그럼 우변도 똑같이 오른쪽에다가 g 역함수를 합성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f가 h, g의 역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함수 성질을 보는데 아까 역함수 구하기 할 때 어떻게 해서 바꿨었냐면 x랑 y를 자리를 바꿨다고. 근데 x랑 y를 자리를 바꾸는 대칭이 무슨 대칭이냐면 이게 y는 x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킬 때 x랑 y를 자리를 바꿨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는 과정이 y는 x에 그래프를 대칭시키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함수의 그래프랑 그거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항상 y는 x에 대칭이 되는 특징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켜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교점이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점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났을 때 만난 점의 x좌표를 구하는 이 방정식의 근은 얘랑 똑같아요. 원래 함수랑 y는 x라는 이 방정식의 근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y는 x 대칭이란 특성이 있어서 그래. fx랑 f 역함수 x가 만나는 점이나 fx랑 y는 x가 만나는 점이나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사실, 이게 다 뭐에서 파생되는 거야? y는 x의 역함수 그래프가 대칭이다 라는 사실에서 파생되는 성질들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0번 한번 볼게요.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fx, gx가 주어져 있는데 f 역함수 4가 2래요. 자, 그러면 역함수에다 4를 넣었을 때 2가 나왔다는 거는 원래 함수는 2를 넣으면 4가 나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자, f2 구해보자. 요식에다가 2 넣어서. 그러면 4 더하기 a가 f2죠. 그게 4해야 되니까 a가 0이 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g1이 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보면 1 더하기 b 더하기 3이 5가 돼야 되니까 b가 1이 됨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ab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또 fx는 5x 빼기 역함수를 y는 gx라고 할 때, 자, 보자. g8 더하기 g 역함수 2를 구하는데 g 역함수는 f겠죠. f의 역함수가 g였으니까 f2를 구하면 돼요. 자, 근데 이때 f2는 구하기 쉽습니다. f2는 x에다 5 집어넣으면 8이 되죠. 자, 이제 g8을 구해야 되는데 g8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겠죠. 지금 왜냐면 역함수식을 모르니까. 물론 이게 간단해서 x랑 y 자리 바꿔서 역함수식을 구할 수 있긴 한데요. 굳이 역함수식 구하지 않고선 한번 g8을 구해볼게요. 자, g8이 뭔지 모르니까 k라고 둬봅시다. g8이 k면, 자, g라는 함수의 역함수가 f였으니까 f에다가는 k를 넣으면 8이 돼야 될 거야. 자, 근데 fx식은 있잖아. fx식에다가 이제 k를 넣어봐. 그럼 5k 빼기 2가 8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k 값을 구할 수 있게 돼요. k가 2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k가 2니까 g8이 2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g8이 2고 f2가 8이니까 답은 10.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역함수라는 건 반대로 대응되는 그런 역으로, 지금 2가 8로 대응됐잖아. 역함수에서는 8이 2로 대응되는 겁니다. 거꾸로 대응되는 거야. 그것만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 성질 쓰는 문제 한번 봅시다. fg라는 함수가 두 개 주어져 있는데, 자, f 합성, 우리 g랑 f를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를 구했죠. 그러면은 각각에다 역함수를 붙여주는데 자리를 바꿔서 자리를 바꿔주면 돼요. 우리 g.f 역함수는 f 역함수 g 역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좀 정리해 보면 f랑 f 역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요. 그리고 이게 항등함수에다가 g 역함수 합성하면 g 역함수가 되죠. 그래서 g 역함수 f2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g 역함수 f2를 구하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f2가 얼마인지 구해보면 f2는 3이죠. 그럼 g 역함수 3만 구하면 돼요. 근데 g 역함수 3이 얼마인지 뭔가 k라고 해보자. 그러면 g에다가 k를 넣으면 3이 돼야겠죠. 그러면 gk가 얼마냐면 3k 빼기 2거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k 값을 구할 수 있게 돼요. k 값은 3분의 5네요. 그래서
이 값은 3분의 5. 이렇게. 자, 22번 볼게요. 1차 함수 fx에 역함수 gx가 있대요. 자, 이번엔 역함수 한번 구해보게 해볼까요?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는 함수의 역함수예요. 역함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5.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도 서로 정의역과 치역을 서로 바꿔주고 x랑 y도 서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역함수는 기존의 x가 역함수에선 y가 되고 기존의 y가 역함수에선 x가 되는 겁니다. x랑 y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서로 다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2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돼서 자, 역함수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5가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역함수와 gx라고 했으니까 이제 g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x랑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a, b라고 해보제. 자, 이거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는 그래프는 여기 y절편이 5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뭐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거야. 그거의 역함수는 y는 x 대칭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사실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 존재하게 되면 y는 x 위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랑 원래 함수랑 그 y는 x의 교점을 구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x랑 같아지는 이 점을 찾아줬으면은 구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x는 3분의 5. x가 3분의 5니까 y좌표도 3분의 5가 되겠죠. y는 x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a, b는 둘 다 3분의 5니까 답은 3분의 10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에 2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 자, 좀 지우고. 자, 23번. 자, y는 fx 그래프랑 y는 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f 합성 f 역함수 c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해보자. 우리 이거 역함수를 따로따로 이렇게 붙여주면 얘네 둘이 서로 자리를 바꾸면 되는데 구별이 안 되죠. f 역함수 f 이렇게 해서 c, 즉 f 역함수 c 요걸 구해봐라 라는 말이야. 자, 그럼 f 역함수 c부터 구해볼게요. 자, f 역함수 c가 뭔지 모르니까 이걸 k라고 두면 자, fk가 c야. 자, 그림을 보고 이제 k 값을 구해볼 거야. 자, 도대체 x에다 얼마를 넣어야지 c가 나오겠느냐 이건데 여기 보면 여기 c가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y는 x 위의 점은 x좌표랑 y좌표 똑같으니까 여기가 y좌표의 c인 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좀 오면 요 점의 좌표가 바로 d, c죠. 그러니까 fd가 c임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fd가 c니까 f 역함수 c는 d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 역함수 c는 d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f 역함수 d를 l이라고 해보자. 그럼 fl은 d죠. 그러면 y좌표 d인 점은 여기 y는 x 위의 점 여기가 d예요. y는 x 위에 점 d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 요 점의 좌표가 2, d가 되겠죠. 그러니까 f2가 d거든. f2가 d니까 f 역함수 d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보면은 이 계산한 결과는 2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역함수는 반대로 대응되는 관계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원래 함수, 역함수식을 구해서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반대로 대응된다는 관계를 잘 이용하면 역함수식을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그 역함수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꽤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함수식을 이용을 해서 역함수 값을 구하는 방법. 지금 선생님이 계속 예제 풀면서 역함수식을 안 구하고 역함수 그래프나 역함수식을 안 구하고 원래 함수의 값을 이용을 해서 역함수의 값을 구하는 거를 지금 계속 보여줬거든. 이런 방법들을 잘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